여러분들 1강하고 좀 쉬셨나요? 이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농약도 지력이 좋으면 땅속에서 빨리 분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갔어요. 동경에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내려와서 동경 시내를 이렇게 구경하러 나왔는데, 서점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서점에 들어가니까 책 표면에 그 앞에 선전 문구가 뭐냐면은 농약도 지력이 좋으면 땅속에서 빨리 분해가 된다. 요 타이틀이 있어갖고 신기하다 싶어 고책을 한 건 샀거든요. 샀는데 안에 들은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땅속에서 잔류기간이 긴 유기염 속에 DDT, BHC 같은 농약. 우리나라는 이게 79년도부터 판매 금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살충제로는 이거 이상 잘 듣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데는 갖다 뿌리면 보하게 분을 발랐을 정도로 애용하던 건데 이게 그렇게 독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기형아도 놓고 발생 발암물질도 있고 뭐 이래 되는데 이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토양 유기물이 적고 화학비료 다량 사용으로 산성이나 염류집적인 문제가 될 때 지력자로 20, 30년 이상 잔류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50년, 60년 돼도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0년, 60년 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토의 70%가 지금 아직 DDT, BHC가 잔류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시골 분들의, 농촌분들의 몸속에 30%, 도시인들의 15%가 아직 잔류가 되어 있어갖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달걀 농약하고 신문하고 텔레비에 굉장히 보도돼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원리는 이래요. 밑에 DDT, BHC가 아직 땅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풀이 자란단 말이에요. 풀이 이놈을 빨아먹거든요. 빨아먹고 풀 속에 있는 걸 닭이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닭 몸 속에 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달걀을 놓으니까 달걀 속에 이놈이 검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순환되는 건데, 농약 치고 이래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 속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어떤 약품도 없어요. 농약도 없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지력이 좋은 토양은, 이 땅심이 좋은 토양은 땅 속에서 많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각종 효소의 작용으로 토양 해독과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1 내지 3년 만에 분해가 된다. 여러분들 놀라시겠죠? 그러니까 땅 속에 미생물이 많으면 이놈이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환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토양이 이렇게 저런 농약들이 많이 잔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농약 재배 인정을 받을 때는 토양 검사를 합니다. 토양 분석을 했을 때 농약이 검출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무농약을 한 3, 4년 동안 먹어서 인정을 받아갖고 했는데 유기재배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토양 검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 때 무농약까지 합격이 돼갖고 몇 년 동안 농사를 해먹었는데 이상하게 이 농약이 검출되는 거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무농약 인정을 받을 때 흙검사할 때는 재수 좋게 이게 잔류대가 없는 곳에 흙을 떠가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기재배로 올라갔을 때는 재수 없이 이 농약 있는 걸 떠가갔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땅을 살려놓으면은 이런 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분이 상주에 계시는 유기농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이렇게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몇 번씩 강의를 가는 데는 그분들이 견학을 시켜달라 그래요. 전국에 농사 잘 짓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주, 그 다음에 음성, 자원, 경남, 어떤 적인데 요즘은 제가 안 합니다만 한 5, 6년 전에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주를 갔는데, 교육받으러 갔는데, 이쪽이 제일 우측이 이제
언덕인데 이제 버스를 여자 대놓고 학생분들 내려갖고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분 이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교육 실내에서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농장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유기농이고 이게 시커먼 게 일반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기농은요 절대로 천연 색깔에 가깝고 진초록이 나는 거는 유기농이 아니에요. 그건 화학 비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다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김 사장님 이거 유기농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일반농이고 유기농인데 여 농약 치면 이리로 다 날라오는데 이게 무슨 유기농이고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러더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상주에서 저걸 한대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약 그러니까 유기농에 칠 수 있는 생물 농약 자재를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자기 이제 창고에 자재 창고에 갖다 놓고 이 친구 일반 농사 짓는 친구도 자기 아는 친구니까 연락을 한대요. 연락해갖고 네가 앞으로 네 밭에 농약을 칠라 할 것 같으면은 내한테 오나. 내가 유기농 농약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뚝에서 내 쪽으로 치지 말고 네 쪽으로만 쳐라 이기야. 예? 그러면 니는 농약값 안 들고 유기농 농약 치니까 좋을 거 아이가? 이렇게 이 친구도 그래 좋지 이래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또 혹시나 이 친구가 딴 농약을 칠 때 이어서 비산도 되고 날라오고 하니까 안 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고 또 이게 이제 이 인정을 받아보면은 완충거리 하는 게 있어요. 4m씩 띄우는 거.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바로 붙었으니까 완충거리 없이 인정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상주에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갖고 인정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내가 또 물은 게 있어요. 그 고래 보고 이제 이 강의를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좀 희미한데 여기에 게으른 농부 김아무개라고 이름을 탁 적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농부. 응?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내가 물었지. 그러면 김 사장 그럼 몇 분 못 심어놓고 풀법으로 몇 분 들어가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양반이 웃으면서 유기농 하면서 풀법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건 유기농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모를 심어 놓고 물을 대줘 가면서 여기에 밑에 깜깜하게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저겁니다. 우렁이입니다, 우렁이. 예? 해갖고 이 우렁이가 전부 다 그 풀을 잡아주고 자기는 못 심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물 조절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콤바인 갖고 들어가는 거 그게 끝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재미나는 얘기래요. 모를 제일 늦게 심는데 그 동네에서. 왜 그러냐면 물바붐이 이런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안 심는데 한 3포기 정도 키를 키워갖고 15cm 이상 10한 7, 8cm 키워갖고 띄엄띄엄 갖다 심는다 이야. 심는데 땅만 좋은 것 같으면 늦게 심어도 이렇게 분열이라고 그러죠. 많이 벌어갖고 막 확 차이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관리인데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페트병 이게 난 20cm인 줄 몰랐어. 20cm에다가 물을 담고 난 뒤에 밑에다가 빨간 페인트 색깔을 칠한다는 얘기야. 칠해갖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군데 쭉 갔다가 이제 꼽아놓고 이쪽에 차를 타고 가면서 빨간 게 보이면은 물이 안 찼다는 얘기고 안 보이면 물이 찼다는 얘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해주면은 끝이다는 얘기야. 그래 원리가 뭐냐 물으니까 물이 줄으면은 우렁이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물이 항상 못 심을 때는 15cm부터 20cm 정도로 계속 채워주면은 그 속에서 우렁이가 다 활동을 해준다 하는데 물이 중요한 이유를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했어. 프리즘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프리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프리즘 삼각 유리에다가 햇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굴절이 되죠. 굴절되는 게 강하겠어요? 직사광선이 강하겠어요? 직사광선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서 흔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굴절이 되니까 물이 어때요? 직사광선이 약하다는 얘기야.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약하게 자란다 그 얘기야. 햇빛이 적으니까. 연약하니까 이 우렁이들이 더 잘 뜯어먹는다 그 얘기야. 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2015년 8월 달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 이게 LPG 통이에요. LPG 통. 여기도 가을 되면 돼지고기 좀, 불고기 좀 한번 구워 먹는가 봐. 그래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저게 자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추수철 되면 누가 내려옵니까? 불청객, 산에서 내려오는 불청객. 산짐승들이 있죠. 멧돼지, 고라니. 그런데 이놈을 갖고 이 뚝을 태운다, 이게. 화염방사기처럼. 태워놓으면 열흘 내지 열이틀 동안은 안 나오고 열이틀 지나고 나면 또 달라든다는 얘기야. 그거 용어로 사용한다는 얘기지. 화약 냄새. 쉽게 말하면 가스 냄새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야, 화학 냄새. 그 다음에 또 2015년이죠. 2016년도 8월, 1년 후에 떡 같더니만은 이 뚝에다가 크로바, 토끼풀을 심어놓은 거야. 작년에 안 보이는 거 보이네.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하는 거다는 얘기야. 뭐냐면은 뚝에다가 제초제를 안 치니까 두더지가 날락해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크로바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못 뚫을지 싶어갖고 심었는데, 제가 2019년 작년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만 3년 됐는데 아직 못 뚫었다는 얘기야. 금년에는 제가 전화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이라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까지 자연과학이 세밀하게 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재미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땅을 살리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7년간 호밀을 심고, 호밀이 뭔지 아실 거예요. 키 큰 거, 외밀하는 거 있어요. 사료하는 거. 3년간 호밀하고 헤아르벤치, 홈파를 했어요. 그럼 10년간 녹배작물을 심었죠? 볏짚은 그대로 투입했어요. 합계 10년에 1.5% 정도의 토양 유기물이 상승을 했어요. 시간 안 됐나? 아닙니까? 예. 토양 유기물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른 무기태 질소, 쉽게 말하면 화학 비료와 같은 그 질소가 나오는 양이 있어요. 논의 토양 유기물 함량이 2.1%일 때는 4kg의 성분량으로 화학 비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약 요소 반포대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소 반포대 정도. 그런데 여기에 논 같은 논에서 3.5% 정도, 이거보다 1.4%가 올랐을 때는 무기태 질소, 화학 비료 질소가 8kg 정도가 더 나오는데 요소 한 포대가 9.2kg니까 한 포대 정도 땅에서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4점 몇 프로까지 올려놨으니까 요소 한 포대 정도에 그게 더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농진청, 농촌진흥청에 시바루, 그 다음에 300평, 1000평방미터, 이거 다 같은 단위예요. 300평. 그러니까 시바루당 질소 표준 시비량이 일반 재배에서는 얼마를 줘야 되냐? 토양 유기물 함량 2.2%, 우리나라가 2에서 2.2%니까 질소가 나오는 게 4k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500kg를 먹을 때에 필요한 질소가 요소 한 포대 정도를 줘야 돼요. 요소 한 포대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300평당 살 수확량이 얼마냐 하면은 50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kg예요. 480에서 520kg,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소 한 포대 줘갖고 이 양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보십시오. 토양 유기물이 4.2%가 돼갖고 질소 생성량이 요소 한 포대 정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쌀을 얼마나 먹냐? 630kg를 먹어요. 630kg. 500kg하고 630kg 같으면 130kg를 더 먹어요, 이게. 더 먹는데 요것만 줘갖고 이 정도 생산하려고 하면 질소가 부족해요. 그럼 질소를 6에서 6.5kg를 더 줘야 돼요. 그럼 이거를 화학 비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유박이라는 게 있어요. 유박. 기름 짜고 난 찌꺼기 여러분들 나오는 거 알 거예요.
펠렛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질소가 4.5%짜리를 몇 포대 줬냐? 7포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말고 여기는 질소 일반 농사에서는 요소를 한 포대 줘가 농사 짓는데 여기는 유박비료 7포대를 더 주면은 630kg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재미나는 비교가 나와요. 500kg에 이건 한 3, 4년 전에 제가 가격인데 지금 기준은 모르겠는데 1,750원 했어요. 키로당. 1,800원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1,800원 곱하기 500 하면은 9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채 안 나와. 300평당. 근데 이거는요. 3,500원을 받았어. 3,000원 잡더라도 630kg 같으면 2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130kg가 더 나오고 가격이 배가 나오니까 수확량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물었죠. 옛날 농법으로 되돌아올 생각 없냐? 화학비료 주고 농사질 생각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옛날 농법으로 관행 농법으로 안 돌아간다. 이게 훨씬 수월한데 내가 미쳤다고 돌아갑니까?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기농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이지. 땅도 안 살려보고 땅심도 안 살려보고 무조건 유기농 안 된다 하니까 그게 답답다는 얘기야. 자기로서는. 땅 살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요.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지금 600kg 이상 유기재배 해갖고 먹는 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갖고 손꼽으로 하는데 10명 이상은 뽑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한 680kg까지 먹는 700kg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진흥청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벼 일모작을 할 때는 소모되는 부식량 하는 게 토양 유기물인데 75kg이 소모가 돼요. 그럼 이거는 볏짚으로 몇 킬로를 줘야 되냐? 볏짚으로 375kg 또는 태굽이 볏짚을 그 소똥이나 돼지똥이 밟힌 게 750kg을 줘야 본전치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벼하고 보리하고 이모작을 하는 곳에는 볏짚이나 볏짚 560kg 또는 태굽이 1톤 정도를 줘야 본전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안 하거든요. 그 얘기 보십시오. 이게 호남평야에서 찍은 건데 전부 다 이렇게 걷어갖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적으라 그러거든. 뭐라 그러냐면 적으라 그러죠. 이걸 보고 공룡알이라 그래. 공룡알. 예? 공룡알. 근데 이거를 빼내버리거든 이게. 이게 호남평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마이스터 대학을 전라북도 마이스터 대학을 1기 때부터 나갑니다.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가는데 벌써 2, 3년 됐잖아요. 됐는데 그게 그때 제가 2기 때인가 3기 때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볏짚은 빼내면 안 된다. 빼내면은 땅이 나빠졌기 때문에 한 3년만 대포로 나면 미질, 쌀맛도 없어지고 그 품질이 떨어져 갖고 수량도 떨어지고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강의 끝나고 난 뒤에 한 분이 왔어요. 저한테. 젊은 친구인데. 진짜 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지금 실제 경험을 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39이라는 얘기야. 39인데 30살에 결혼해갖고 부인이 농촌에 살기 싫다 그래서 서울 가서 살았는데 한 5년 살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야. 외동아들인데 나이가 부친이 80이 돼갖고 도저히 이제 농사 못 짓겠으니까 네가 내려와서 알아서 농사 지으라. 이래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농사 얼마인데 가니까 이 양반이 5만 평이라 하더라고. 5만 평 지금에 아들이니까 부자지 부자. 그래가 농사 지은 지가 만 3년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계속 쌀을 갖고 가던 쌀. 여러분들은 쌀 그런데 저는 경상도 쌀 그러니 잘 못 알아듣는데 쌀을 구입해가 가면은 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2, 3일 전에 와서 너 그 쌀 이제 못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옛날보다 맛도 없고 그 다음에 맛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안 줄락 하고 딴 데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 그 김 사장님이 오셔갖고 우리 살 안 가져가겠다고 하고
연락이 왔는데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네가 4년 전에 내려왔을 때 간섭하는 걸 싫어해갖고 내가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농사 지으라 그랬단 얘기야. 내가 간섭 절대 안 했단 얘기야. 그런데 그때 단 한 가지 부탁인 게 있다는 얘기지. 뭐냐? 볏짚만은 되돌려 주라. 팔지 말아라 그랬단 얘기야. 근데 이 친구는 팔았단 얘기야. 계속. 만 3년 됐단 얘기죠. 근데 그래 아버지 말 듣지 왜 팔았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쌀은 납품을 하고 나면은 적어도 몇십일 있어야 입금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요, 그때 그 당시에 100원씩 했어요. 평당 100원. 현찰 5만 평이니까 500만 원을 딱 갖다가 앞에 딱 놓고 볏짚 줄래 안 줄래 한다는 얘기야. 안 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서 팔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 현실이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요 참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3년만 볏짚 안 팔면은 쌀 값이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농민들이 이거 안 팔려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조사료, 소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대세김하는 동물들한테. 소는 뭐 먹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한테 미기란 얘기죠. 미기란 얘기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반만씩 나눠 가든지 하는데 그 퇴비를 다시 되돌려 주란 얘기야. 그래 안 하고는 안 하려면은 아예 볏짚을 갖고 나가지 말란 얘기지. 이게 기본이란 얘기지. 그런데 태국 유기재배 쌀 생산량 관행보다 2배. 근데 세계 각국의 유기농 쌀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일반 관행보다 2배 이상 한다는 친구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가서 그분들은 퇴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겠어요? 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요, 1년에 3회, 4회 농사를 짓는데 위에 이상만 따뿌리는 거예요, 이상만. 볏짚은 계속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야. 참, 이게요, 이 농업이라는 게 재밌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요게 나락인데 벼가 우리가 보통 20cm 정도의 뿌리를 박아갖고 이 속에 있는 양분만 갖고 우리가 열매를 맺추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게 90cm고 1m인데 여기 보십시오. 하얗게 보이는 이게 벼뿌리입니다. 벼뿌리가 1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0cm 속에 있는 양분만 빨아올려갖고 열매 맺힌 거하고 이렇게 천천히 쫙 내려가서 밑에서 골고루 양분을 빨아올린 거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쌀맛이 틀려요. 쌀맛이. 밥맛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장성이 틀리고 수량이 틀리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난 해에 이제 농사 짓고 전기로 갖고 갈아엎었을 때 뽀끔뽀끔한 거 이게 뭐냐면은 벼뿌리가 썩은 곳입니다. 요새는 이런 거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제가 금년에 나이가 7학년 4반인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뽀끔뽀끔한 거. 요새 이거 못 봐요. 이게 그만큼 땅이 어때요? 딱딱해졌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수도작에 공공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공률 하는 이거는 농업 용어인데 공기구멍으로 보시면 돼요. 공기구멍하고 딱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고상과 액상,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이 딱딱한 굳은 걸 고상이라고 그러는데 흙, 액상, 물이 각각 50% 주는데 기상, 공기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데 벼의 뿌리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흡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뿌리의 기능은 입의 역할, 배설기관의 역할, 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창고의 역할인데 참 재미나는 게 있더라고요. 물에 잠겨 있는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은 새싹으로부터 뿌리로 산소를 보낸다. 물 위에 올라 있는 거. 새싹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갖고
뿌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뿌리에서만 산소를 빨아들이고 되겠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지. 이게 참 이게 재미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귀농인들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도 참 재미나는 친구예요. 이 친구 나이도 지금, 이 친구도 한 하나인가 둘인가 좀 될 거예요. 잘생겼어요. 이 탤런트 같이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박사님 책을 사갖고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TV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 왜요? 이러니까 제가 박사님 강의 한번 듣고 하려고 한번 찾아뵙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창립일 날 정기총회를 할 때 무료로 강의를 한 몇 시간씩 해줘요. 그때 이 친구가 충주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거지가 괴산이니까 그 교육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책에 사인해달라 그래가 사인을 해주고, 그래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30살에 결혼해갖고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생활하는,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부인하고 5 식구가 생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7, 8년 전에 그것도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갖고 내려왔으니 농사 지으라고 그러더라 이게. 그래갖고 외동아들이라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농사 몇 평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수도작이 2만 평이라.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여하셔갖고 참 고생스럽게 하신 그 돈 보내오면은 그 집에서 이제 논을 다 사갖고 그래 하셨는데, 아주 정말로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참 양반이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래 이 친구가 이제 2, 3년 동안 이 수도작을 해보니까 수도작 2만 평 집 하다 돈 얼마 안 된다. 자기 월급보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식구 5, 부모님 2분, 7분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기가 아주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주위에서 하는 이제 수박 농사, 그걸 이제 배운 거야. 사실은 이제 수박이 전라북도 고창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고창 수박 요새 옛날보다 명성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부여 논산 저쪽으로 갔다가, 그것도 연작 피해 때문에 안 되니까 충북 음성 맹동으로 갔다가 또 이제 딴 데로 또 지금 옮기고 있다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산지는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이게. 땅이 말을 안 들으면 딴 데 가는데, 아까 금산이요.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산 아가씨, 인삼 아가씨지 않습니까? 전국 10대 재배지에서 금산이 빠졌습니다. 재배할 곳이 없으니까 연작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구례에서 뭐가 유명하다 그러더라도 그 땅이 말을 안 들으면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쪽에 봐서 내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 복분자 유명한데 어딘지 아실 겁니다. 복분자 유명한데 그게 10년 만에 수량이 3분의 1로 줄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무화과 유명한데 있어요. 거기도 수량도 줄고 병 때문에 타 지역으로 또 옮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 전부 다 땅심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자재 잘못 사용해가 그렇거든요. 특히 유박 같은 거 사용하면 3년만 사용해버리면 땅 베려버립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귀농인들이 사용하기 좋다고 하는데 유박 사용하는데, 유박은요 땅심 살리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와 같이 영양분 공급하는 게거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유기물이니까 땅 살리는 거다. 절대 퇴비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수십 년간 40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경험도 해봤고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단단히 들으시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퇴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 이게 자기 아버지가 소를 먹이던 103평짜리
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 이제 여기서 이제 TV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 이 친구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주고받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뭐 그러니까 어디가 집어갖고 손 집어보고 또 온도 재봐라. 뭐 이러는데 정성은 만들었어요. 근데 2019년 2월 12일 날 제가 여주에서 인삼하시는 분들 50명 앉혀놓고 교육을 4시간 하고 있는데 충주에서 가까워요. 이 친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박사님 끝나고 우리 농장에 들렀다가 내려가시죠 하는 거라. 이 사람은 내일 내가 안성농협중앙회 교육원에 8시부터 강의가 있어가 글로 막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까지 모시다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이제 농장에 간 거예요. 퇴비를 진짜 잘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햇빛이 쫙 쪼이는 곳에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데 이게 방석면은 균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만들어도 보통 잘 만드는 거 아닌가라. 그래서 자기는 왜 농장에 와 보자 그랬냐면 이게 하얗게 된 게 잡균인지 좋은 균인지 그걸 몰라갖고 그래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는 효과 있다. 이러더니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날 뭐 저 안성까지 가는데 뭐 둘이 콧노래를 불렀지. 근데 한번 보세요. 한 달 후쯤 이 사진이 탁 카톡으로 날라오는 거야. 강사님, 자기가 한살림에 계약을 했는데 3가지 품종, 이 수박 모종이에요, 이게. 했는데 이게 2가지 품종은 괜찮은데 1가지 품종 이래가고 주위에서는 모종 안 된다. 그 물건 안 된다. 버리라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버리면은 2가지 품종은 되는데 1가지 품종이 안 되니까 신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납품하는데. 모종은 구할 수도 없고. 어째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카톡을 보내봅니다 하길래 심으라 그랬어. 네 좋은 탭이 있지 않느냐. 주위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대. 저거 농사 또 금년에 또 실패한다. 왜 그러냐. 이렇게 농사 짓기 전에는 2, 3년 동안 농사를 지갖고 왕창 망한 거야. 피해를, 손해를 많이 본 거야. 싣고 가서 막 반품된 적도 있대. 근데 심어놓고 일주일 후에 사진 온대. 아직 1회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걱정을 하길래 걱정 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래 됐는데 보십시오. 21일째 깨끗하게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니 도대체 그거 뭐 쳤노?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나게 이래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335 짝지어갖고 그 요새 뭐 그 인부들 실어 나르는 차 있잖아요. 몇 명씩 막 타고 와서 막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저는 뭐 아직 딴 거 준 거 없고 퇴비 좋은 거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래 얘기가 된 거야. 그래갖고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런데 설명을 해줬어요. 퇴비 속에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첫째 핵산. 쉽게 말하면 미원하고 미풍이 만드는 거 있죠. 그 미생물들이 발효 때 나오는 겁니다. 핵산. 그 다음에 비타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뿌리 발근을 촉진하는 옥신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사이토키닌이라는 생리 활성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퇴비 발효하는 그 속에 미생물들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쌓여 있으니까 또 퇴비가 들어가면 어때요? 통기성, 보수력, 배수성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근데 6월 5일 날 작년도 6월 5일 날 제가 제천에서 강의를 했어요. 제천까지 또 이 친구가 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 가보자 그러다고. 그래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이게 6월 25일경에 수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한 달 전에 위에 비닐하우스에 그 차광망 아시죠? 차광망이 뭔지 아시죠? 그걸 뒤집어씌워야 되는 거야. 왜 뒤집어씌워야 되느냐? 열매가 달려갖고 어느 정도 굵어지면은 그때는 뿌리가 노화되어 있는 거야. 세력이 약화되어 있어갖고 위에 햇빛이 두꺼우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잎이 전부 다 노랗게 된다는 얘기야. 마른다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들 수박밭, 참외밭 가보면은 딸 때쯤 되면 수박 잎이 누렇게 말라있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6월 25일경에 따는데 6월 5일이니까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뒤집으시 안 한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박밭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하실 거는 아침에 해 뜰 때 환기를 시키려고 할 때 이제 들어가서 창문을 하우스 문을 딱 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마도, 오이, 뭐 참외, 뭐 메론 뭐 할 거 없이 잎이 새로 나온 잎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뻗어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축 들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세력에 문제가 있어 갖고 예? 이 병이 올 수도 있다 왔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잎이 전부 다 45도 각도로 쳐들고 있는 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탄소 장화작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굵어지고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안 덮는다 이게. 그럼 언제 덮을래?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만 덮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작년도에 나오는 게 얼마냐면은 13.63kg. 이런 것들 80% 이상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들이 내려와서 이 친구 농사 짓는 거 하고 이거를 갖고 올라갔대. 진흥청장실에까지 올라갔대 이게. 그럴 정도로 작년에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견학 오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 몇십 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서 니 농사 어째 짓노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은 딱 두 가지. 땅에 좋은 탭이 넣고 그 추천해주는 미생물 넣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년입니다. 금년도 한번 보자. 금년도 없고 생생하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한 10,000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 맞춤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연작 피해 많은 시설 재배 많은데, 그 다음에 과수원도 오래돼 갖고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약초 재배하는데, 인삼 재배, 뭐 마늘 뭐 이런 특용작물 재배하는데 이런 데인데, 이 진짜 이런 거는요, 땅을 안 살리면 토양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양분만 집어넣었다. 이건 절대로 땅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땅 자체를 바꿔야 돼요. 체질 자체를 바꾸듯이. 그래서 이 정말로 여러분들 토양 관계는 땅심 살리는 강의를 잘 들으면 딴 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래 파종을 해갖고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뿌리가 얼마나 잘 열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됐죠, 이게.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금년에는 얼마가 됐냐면은, 아까 13.6 얼마죠? 15.46이 나왔어요. 15.46. 이래갖고요. 11동을 짓는데 180평짜리. 딴 사람들은 한 동에 3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700만 원 받았어. 700만 원 곱하기 11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내가 충주 교육 갔다가 들렸더니만은 입이 째졌어. 그러니까 후작으로 당근을 내놨는데 지금 당근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년 만에 1억 훨씬 넘는 거거든요. 요게 3월 달에 심어가 3, 4, 5, 6. 4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이상 했잖아요. 그래 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후작에서 또 그 정도나 3분의 2만 한다 그래도 1억 5천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원칙대로 하니 되네요.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내가 제일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셔갖고, 그 기존 토착 분들하고 융화가 돼야 돼요, 융화가. 융화가 안 돼갖고, 소통이 안 돼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제가 귀농 귀촌 교육을 100차례 중에서 한 20-30% 할 겁니다, 아마. 하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탁하는 내용들이. 아가야 잘 있느냐? 이 말을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서는데, 칠판에 오늘 안 적고 앉아가 얘기할게요. 아자가 뭐냐 하면은, 그분들한테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아는 척. 아가야 잘 있느냐? 아자. 그 다음에 가자가 뭐냐 하면은, 돈이 아무리 있든지 없든지 하더라도 가난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없는 척 하면 얕잡아 본다 그 얘기야.
그 아가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잘 있는 자,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잘난 척. 그 다음에 이 자가 뭡니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지역에 살러 오셨으면 그 지역하고 동화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상주에 어떤 친구는 귀농한 지가 지금 한 20몇 년 됐는데, 동네 이장 하지요. 또 그 다음에 귀농귀촌 그 센터장 하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장단 회의 KBS에서 하는데, 그게 출연도 할 정도로 이 친구가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막 진짜 그 친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유기농을 해갖고 식초까지, 와인하고 식초까지 만들어갖고 전부 다 직거래 하는 게 직거래. 자리 잡은 거예요. 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 돌아갖고 집 좋은 거, 그 다음에 차 좋은 거, 장비 좋은 거, 그 다음에 정원 잘 만들고 이래 뿌리면 돈 갖고 다 까먹고 나면은 2, 3년 하고 나면 역기농을 하셔야 되는 게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첫해 땅을 샀거나 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임대료가 하실 때는요, 언젠가는 이 땅이 안 맞으면은 내가 다시 딴 데로 옮긴다는 각오하에서 우선 살 정도만 마련하시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좀 귀담 드려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뭐냐? 집 좋고 장비 좋고 차 좋고가 아니고 땅심부터 살리는 거. 땅을 살려놓으면 절대로 땅은 배신을 안 하거든요. 손해나는 법은 없어요. 아까 그 금산처럼 딴 사람들은 수혜를 만나갖고 완전하게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자기한테 금년에 김장할 거 달라는 분이 자기 동네가 몇십 가구 되는데 뭐 10명이란가? 5건만 주게, 10건만 주게 하고 부탁을 한다는 얘기야. 뭐, 주지 말았고. 그러니까 예약을 받지 말라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다, 이게. 왜 그러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고 또 미리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그 수량이 안 나오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자고는 어쨌든 이런 친구들 보면은요, 아까 그런 친구, 이런 친구 참 고마워요, 저는.